조기 경보기 IST에서 및 전자전기로 확립되고 있는 스텔스 교전결의 F-35의 미래는?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KKMB를 제작 진행하고 있는 K변입니다. 지난번 155화에 이어 미국 펜타곤이 수립하고 있는 대스텔스 전투기 교전결의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인데요. 잠깐 전투기의 스텔스 성능을 평가하는 용어를 살펴보겠습니다. MIN 미니멈 포인트만 알고 위기의 실제 업주 부부로 업저버블 위의 어로 업저버브의 단계로 분류가 되는데 레이더 반사 면적을 의미하는 바시에스가 0.01제곱미터 이하이너로 업저버브 단계부터 스텔스기로 평가됩니다. F-35가 바로 L로 단계에 속하고 KF-X는 5단계로 평가받고 있죠. 155와 펜타곤은 이미 스텔스 전투기 사냥법을 알고 있다. 일부에서 전해드린 대로 미국 펜타곤은 적외선 탐지 및 추적 장치인 아이언 리스트를 이용하여 스텔스기와의 교전 교리를 확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IRIS라고 해서 만능은 아니며 여러가지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ISD의 한계를 보완해줄 수 있는 여러가지 보조 수단들을 사용하여 보이지 않는 창인 스텔스 전투기를 찾아내고 요격할 수 있는 전술들이 개발되고 있는 중인데요. 먼저 미국의 주요 경제 전문지인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게재된 기울스와 썸을 이미징한 아파르트헤이트의 깃발 적외선 센서가 F-22나 F-35를 멈추게 할 수 없는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를 번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통해서 적외선 탐지 및 추적 장치 ISD의 한계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 기사가 게재된 이후 더욱 최첨단화된 기술 덕분에 IRISD가 얼마나 더 향상되었으며 어떤 보조 수단들을 통해 ISD의 한계를 보완해줄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미국은 F-22나 F-35와 같은 저필삼성 5세대 전투기 개발에 수십 년이라는 시간과 수백조에 달하는 자금을 투자했지만 최근 공개된 몇몇 적외선 열영상들은 이 전투기들이 그들이 주장하는 정도의 스텔스 성능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달 영국 로열 인터내셔널 투 에어쇼에서 일산 유로콥터가 1억 5천만 달러 한화 약 1,830억이라는 엄청난 가격을 자랑하는 크고 탐스러운 F-22 랩터의 상세한 열영상 화면을 촬영했다. 8월 중순 플로에 의해 개발된 스타 사파이어 380 HDC 열영상 시스템은 수직이 착륙 스텔스 전투기 F-35를 마치 대나처럼 환하게 보여주었다. F-35와 F-35, 이 두 종류 모두 기존 레이더로 탐지해보려고 시도했을 때는 훌륭한 스텔스 기능을 보여주었지만 이러한 적외선 이미지들은 열영상 촬영이 이들에게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 연구소의 공중전 전문 연구원인 저스틴 브리크에 따르면 적외선 탐지 및 추적 장치 아이언 레스틸 시스템이 현대 전세계 공군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LCT는 액체 수소나 액체 질소를 이용하여 센서를 극저온으로 냉각시키고 이 냉각된 센서를 통해 외부와 대비되는 온도 차이를 찾습니다. 보통 전투기가 비행하는 고도의 공기는 매우 차갑고 초음속을 넘나드는 속도로 움직이는 전투기 기체는 대기열과 공기와의 마찰로 인해 온도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외부와의 온도 차이가 크다는 점에 IRIST는 차가 나고 있습니다라고 브롱크 연구원은 비즈니스 인사이더에게 말했다. 여기서 중요한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브롱크 연구원이 설명하는 대로 이 기사가 나온 시점인 2017년 전에는 IRISD의 적외선 센서는 액체 산소나 액체 질소를 통해 절대온도 77회 즉 섭씨 마이너스 196도에 가까운 온도까지 냉각되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냉각 조건은 막대한 비용 크기 전력 소모를 야기하며 전투기에 탑재될 수 있을 만큼 소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성능에 많은 제약이 가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양자 우물 구조 커스터미를 활용하여 적외선 광검출기를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양자 우물 적외선 검출기 QWIP는 기존의 적외선 센서와는 달리 낮은 온도로 냉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정확성과 탐지거리에서 매우 뛰어난 성능을 그대로 유지한 채 소형화가 가능합니다. 다른 자료에 따르면 QWIP 적외선 센서를 채택한 최신형 아이스티는 F-35를 약 60 전후거리에서 탐지가 가능하며 초음속 순항 상태 슈퍼크루즈를 하고 있는 F-22라면 100m 전후에서 탐지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10여 년 동안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명령들로 구성된 일련의 순서화된 절차인 알고리즘 능력에서 컴퓨터는 경이적인 발전을 거듭해왔다. 이는 곧 테스트 시스템이 열영상 이미지 판단에 있어 오류를 더 잘 걸러낼 수 있으며 엄청난 열을 내뿜으면서 빠르게 움직이는 덩치 큰 표적물을 수동적으로 탐지하는 일을 예전보다 더 훌륭하게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유로파이터 타이푼 내 적외선 탐지 능력은 섬뜩할 정도이다. 플랑크 연구원의 말에 따르면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열을 먼 거리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 그는 아마도 달 표면 위에서 행해지는 캠프파이어도 타이푼이라면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농담도 곁들였다. 이론적으로 최신형 적외선 탐지 및 추적 장치는 F-22 랩터를 꽤 먼 거리에서 찾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라고 브롬쿠 연구원은 말했다. 그는 계속해서 스텔스기는 일반적으로 더 많은 양력을 만들어내기 위해 더 큰 날개를 필요로 한다고 설명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스텔스 전투기들에게 코팅되어 있는 레이더 흡수 물질들은 쉽게 가열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록 제트 전투기의 배기가스를 잘 숨겼다고 하더라도 온도가 올라간 레이더 흡수 물질이 원인이 되어 결국 적외선 탐지 장치에 쉽게 탐지되어 버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론과는 별도로 스텔스 전투기와의 공중전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비록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세계 최고 성능의 아리아네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고 치더라도 저 넓은 하늘 어디에서부터 F-35를 찾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적외선 센서가 있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어느 방향을 찾아야 할지를 미리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라고 브루크 연구원은 말했다. 하지만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첫째로 주도권 다툼이 치열한 전장에서는 엄청난 혼란 상황과 온갖 종류의 미사일에 의한 위협 상황이 존재한다. 둘째로 적외선을 사용하는 아이스티는 날씨에 큰 영향을 받는다. 고온 다습한 지역에서는 제대로 사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하늘 이선을 한 밤에 아이스티는 더 잘 작동한다. 하지만 날씨가 좋은 날이라고 해도 적외선 탐지 장치 IRST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찾는 것은 빨대를 통해 보이는 구멍으로 광활한 하늘을 찾는 것과 같다고 블룸크 연구원은 말했다. IRS 뒤로 한 번에 수색할 수 있는 범위는 상당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전파 레이더처럼 광범위한 섹터를 스캔하는 것은 IST에게 훨씬 더 어려운 작업이 될 수밖에 없다. 한편 스텔스 기능은 5세대 전투기가 지니고 있는 여러 강점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 오히려 F-35나 F-21의 상황인식 능력은 5세대 전투기가 지니고 있는 다른 강점들 중에서도 명백하게 중요성이 더 높은 자산이다. 블링크 연구원은 스텔스 기능이 전투기를 찾기 어렵게 은폐시켜주는 것은 맞지만 스텔스 기능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점은 바로 이동의 자유를 보장받는다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런 자유로운 이동 능력을 이용하여 5세대 전투기는 적기들을 피할지 교전을 할지 아니면 교전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자신들에게 유리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9세대 전투기들이 빨대 구멍 크기의 시야로 하늘을 스캔할 수밖에 없는 반면 마치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흘린 한 방울의 피냄새를 감지하는 상어처럼 미국의 5세대 전투기들은 먼 곳에서도 적의 흔적을 예민하게 감지할 수 있다. 미국의 주요 경제 전문지인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게재된 썰물이 밀케인스 앞에는 튜버 깃발 적외선 센서가 F-22나 F-35를 멈추게 할 수 없는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를 번역해보았습니다. 이 기사를 통해 먼저 F-22와 F-35 같은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전투기라고 하더라도 적외선 탐지 장치를 회피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적외선 탐지 장치인 아이언 ST가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고 탐지할 수 있는 범위가 극히 좁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먼저 IRAT가 고온 다습한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을 분석해보면 기존의 적외선 검출기가 센서를 절대온도인 마이너스 273도에 가까울 정도로 냉각시켜 탐지 대상 주변과의 온도 차이로 목표물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강하게 부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액체 질소나 액체 산소로 센서를 냉각시키는 장치는 부피도 크고 많은 전력을 소모해야 하는데 이를 전투기에 탑재가 가능한 수준으로 소형화시키다 보니 성능이 많이 저하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영상 중간에 역주로 설명을 드렸듯이 반도체로 통제할 수 있는 양자우물형 적외선 광검출기 QWIP가 개발되면서 상온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IRSD가 개발되었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날씨의 영향도 적게 받고 탐지거리도 많이 늘어났죠. F3560, F21을 100m 정도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F22가 더 멀리서 탐지되는 이유는 덩치도 더 큰데다가 엔진이 둘 달린 쌍발 제트기이고 초음속 순항 슈퍼크루즈를 하고 있으면 더 많은 열을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기사가 지적한 ISD의 두 번째 문제점이 바로 ISDT의 탐지 범위가 너무 좁다는 점인데요. 영국 합동군사연구소의 공중전 전문연구원인 저스틴 브로운크는 이를 음료수 빨대 구멍으로 하늘을 관찰하는 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활한 하늘을 그 정도의 좁은 탐지 영역으로 수색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아예 RS-D로 스텔스 전투기를 탐지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스텔스 전투기 탐지가 어렵다는 논리입니다. 이를 반대 해석하면 넓은 하늘 어디를 찾아야 할지를 미리 알 수 있다면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아예 RS-D로 수색하여 탐지가 가능하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게다가 요즘처럼 5세대 전투기들은 우수한 데이터 링크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서 많은 수의 전투기들이 모인다면 데이터 링크 기능을 통해 IST 수색 데이터를 공유 더 빠르고 정확하게 스텔스 전투기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케빈 당신 말은 넓은 하늘 어디를 찾아야 하는지를 안다는 가정에서나 가능한 일이다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스텔스 전투기가 어디서 오고 있는지를 어떻게 안다는 말이냐라는 문제에 봉착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조기 경보기입니다. 미 해군은 78개의 E2C2D 조기 경보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추가로 45개의 E2기 호크아이가 미해